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여가부에서 나왔다는 나다움 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움이라는 단어를 참 요즘 근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어느 학원에서 학원의 주제도 나다움이더라고요. 이 나다움이란 말이 아주 일상적으로 지금 널리 퍼져 있는데 몇 년 전에 여가부에서 나다움 사업, 교육 사업을 한다고 나다움 도서 책을 수백 권을 정해서 초등학교에 배포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가 그냥 우연히 봤는데 그 책이 너무나 성적으로 노골화돼 있고 성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지나치게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학부모들이 일어난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포르노 같은 책 학교에서 치워라고 그렇게 학부모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그 책 자체의 그 포르노 같은 그 노골적인 거, 너무나 민망한 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가르쳐야 되나, 그것 때문에 싸웠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학부모가 이거 나다움 책인데 이런 거는 괜찮은가요? 하고 저한테 책을 몇 권 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한번 이 다 그림책이에요. 아이들 보는 그림책. 이런 그림책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내용만 보고 너무 노골적인 것, 포르노 같은 이런 그 책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런 성관계를 묘사한 이런 책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주나, 이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나다움이라는 게 굉장히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우리가 맨날 나다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나다움이 어떤 건지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PPT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예, 화면에 PPT 좀 띄워주십시오. 여성가족부에서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 문화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목표가 뭐냐면요,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남자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도 고정관념이다, 그래서 벗어나라고 편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기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동성애라든지 젠더론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요즘 그 말하는 그 가족이 다양한 가족,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는 사업. 한마디로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고난 남성 여성 그거 고정관념이야, 편견이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정 그거 아니야, 다 편견이야, 다 깨부시자. 그게 나다움이야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이 나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좌파들은요, 너무 언어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나다움, 나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나다움 어린이책 도서 선정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선정기준을 보면요, 거기 제가 빨간 줄로 쳐놨는데요.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몸의 성장과 변화를, 또 다양한 가족 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나? 사회적 약자, 이게 성소수자 말하는 겁니다. 편견 없이 보여주고 혐오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권리, 성적 자기 권리. 지금 이런 것들이 나다움 어린이책 도서 선정 기준이에요. 결국 이 기준대로 해가지고 이들이 결국 이뤄내는 게 뭐냐면은 성질서를 파괴합니다. 젠드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라고 하는 것은 젠드를 성인지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바꾼 게 젠드를 성인지라고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얘기를 하면서 모든 성질서를 다 파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혐오와 차별을 얘기하면서 나다움을 통해서 차별금지법 필요하다, 평등법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 지금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을 얘기하면서 가족 질서를 해체시키고, 지금 우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때문에 지금 다양한 가족 인정한다, 동성혼도 인정하고 동성가족 인정하고 같이 살면 가족이고, 엄마 아빠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혈연이나 입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족을 지금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하면서 이것을 깨부셔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이 페미니즘의 중심이 여가부에서 하는 짓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페미니즘 좋아요. 그 너네들 페미니즘 좋으면 하라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지금 문제시하냐면은, 왜 이것을 공교육에 가지고 들어와서는 전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파괴적인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라는 것은요, 학교를 간다는 게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를 배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특징이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조건
무엇이든지 학교에서 하는 걸 열심히 하면은 잘 살고 사회에 잘 적응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특징이 있는 게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크고 난 뒤에 자기가 어떤 사상을 갖는 그 시기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런 책들을 아직까지는 공교육 교과서에 넣기는 아직까지는 전부 불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나서가지고 이따위 책들을 선정해가지고 제가 책을 보니까요, 책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조잡하고 아주 저급하게 짝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학교 도서관에 배치해서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 교사 단체들이요, 이 여가부에서 선정한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성교육이라고 한답시고 들어가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을 이 페미니즘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다움 책 몇 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다움 정책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받은 책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책들을 한번 봤습니다. 다가 아니 수백 건인데 그중 몇 개를 본 겁니다.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노출은 뭐 그것 가지고 문제 삼을 것도 못 되더라고요. 그 다음 거요. 제가 책 몇 개 그냥 제가 본 사진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게 스파이더맨 가방을 맨 어디지 책인데 거기 보면은 보세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장난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내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고 물었어. 그래서 아빠가 남자 거 여자 거 가리지 말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놀고 우리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래. 좋게 쓴 것 같지만요, 모든 책들이요 무조건 여자애는 남자같이 남자애는 여자같이 타고난 나의 어떤 성 역할이나 성 가치를 전부 다 완전히 해체시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린 본능이잖아요. 내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서 여자아이는 여성의 역할을, 남자는 남성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건데 이 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럽지 않다, 너 속에는 다른 게 있다 해서 비비 꽈버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자라는데 해를 보고 자라는 게 해바라기 아니야. 비틀어요. 해보지 않는 것도 해바라기야. 비틀어가지고 완전 꽈배기처럼 만든 병든 해바라기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또 다른 너 해바라기 다 온 거야.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이 내버려 두면요, 어떻게 병이 될지 저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요. 보십시오. 선생님, 이거 어른이 읽기도 힘들어. 이게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책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면 단둘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지.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서로의 몸을 하나의 성기에 다른 성기를 넣어. 우리의 몸의 성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서로 다른 성으로 하나가 되는 일은 매우 큰 기쁨을 느끼게 한단다.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 여자아이가 내 속에 남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다는 거 말해요. 제가 볼 때 보자마자요, 이거는요 다중인격 장애예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아이들한테 이 정신병을 가르치고 있다니까. 페미니즘 정신병이 맞더라고요. 그 다음요.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책 보고 너무 제가 흥분해가지고. 그리고 보세요. 너도 알겠지만 모두들 날들어 남자아이 같아. 사람들은 여자아이는 여자아이 같아야 하고 남자아이는 남자아이 같아야 한다고 말해. 각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정해진 유리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무조건 자기의 타고난 성을 무조건 부정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말고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이거는요, 이게 바로 가정해체. 이건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거는 서점에도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따로따로 행복하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참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두 집에서 살게 되고 엄마 아빠가 따로 살아요. 사이가 안 좋아서 성격이 안 맞았어. 물론 부모님도 두 분이죠. 아빠랑 엄마는 지금 아주 행복하세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실 거고요. 엄마 따로 아빠 따로요.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살아도 행복해요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음요. 이거는요, 추가로 제가 이것도 여가부 나다움 책에 있는 건데요. 이 꽃할머니라는 책인데 이게 위안부에 관한 책입니다. 일단 처음 위안부에 대한 건 지금 정의연에서 말한 거 역사적으로 다 왜곡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거는 제가 차치해 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볼 땐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위안부에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위안부 생활이 어떤 거, 아이들이 저거를 왜 알아야 됩니까? 왜 굴에 줄 서고 군표 받아가지고 가고. 그 다음 거요. 그 표현 한번 보세요. 며칠 뒤 방문 앞에 군인들이 줄을 섰다. 하나가 들어왔다 나가고 또 하나가 들어왔다 나가고 하루에도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었다. 그 작은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꽃할머니 아랫도리가 피로 물들었다. 꽃할머니는 그 일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저는요, 지금 왜곡된 걸 떠나서 이게 왜곡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초등학생들에게 도대체 이런 걸 왜 읽히냐고요. 이걸 보는 순간 아이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까지 지금 알게 되면서 이건 정서적 학대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저는 여가부 나다움은 아동 폭행이라고 저는 규정하겠습니다. 왜냐? 여기서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답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다. 그러니까 투쟁하고 벗어나야 된다.
정체성 혼란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사회를 전쟁터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기와 성관계에 대한 과도한 묘사, 성적 호기심 이걸 넘어서 아동 자신의 성적 만족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얘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도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질서도 파괴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배우게 되면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 영혼육이 망가지고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를 키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음요. 저는 지금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의 목표와 똑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의 목표는 사람들을 신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없고 양심과 인간성이 사라진 기계로 만드는 것이며 역사를 왜곡하고 도덕과 전통을 무너뜨리고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으로 거짓은 진실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가부 나다움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짓이라는 겁니다. 다음요. 어떻게 가정을 파괴했느냐. 성해방을 선동하고 있고요. 여성의 인권이라고 부추기면서 전통 가정을 버리도록 선동하고 있고, 동성애 고취하고 가정의 정의를 변이시키고 이혼권 낙태권을 고취하고 그리고 견이든 문화를 고취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산주의가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가부 나다움이 하는 거와 정확하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습니다. 다음요. 지금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악법에 투쟁하고 있습니다.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또 낙태법 여러 가지 투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들은요, 이미 다음 세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를 거역하는,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이 나다움이란 말 자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반드시 이거는 여가부를 우리는 폐지시켜야 되고, 이 여가부 나다움, 여가부 선정도수를 일단은 무조건 읽히지 마십시오. 예, 이렇게 악랄한 게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참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가 앞으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너무나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오늘 저희 국민대회에서 우리 국민혁명당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가부 정영애 이 장관은 당장 사퇴하고 물러나야 됩니다. 자기 자녀 손자들에게는 이거 분명히 가르치지 않겠어요? 결국은 자기 자식, 자기 손자들이 나중엔 다 피해를 봅니다. 이런지도 모르고 지금 장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있는 것 자체가 반드시 이 문제는 국민혁명당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저 멀리 파주 아이가 5명인 젊은 엄마, 우리 안연아, 우리 엄마 부대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파주에서 온 엄마 부대 안현아라고 합니다. 앞에서 송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참 아이를 양육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기 위해서 저렇게 악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나 하는 마음에 진짜 통탄함이 밀려옵니다. 정말 여가부 폐지하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를, 이 자유를 마지막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눈만 뜨면 악법이 판을 치고, 정말 그 악법을 막기 위해서 늘 입법 예고를 들여다보고, 정말 그 반대 청원을 해가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악법을 대응하고 살았나. 정말 그전에는 이런 악법이 생기는지 어떤 법안이 통과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것까지 엄마인 내가, 그냥 가정주부인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살아가야 되는 나라가 됐나 하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정말 그 악법들 중에서 제가 이번에 더 알게 된 것은 군대 내 그런 동성애와 그런 악법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라고 계세요. 2017년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서 많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학문 성교 금지법 폐지, 그다음에 종교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종교 군종이죠. 군종을 허용하는 것.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그런 호르몬제를 맞아야 되잖아요. 트랜스젠더는. 그다음에 성전환 수술 비용 이런 거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공무원 그런 등에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라는 등의 많은 법안들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법안이 입법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깨어있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서 우리가 정말 무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수진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일부 개정안을 또 내는데요. 이것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주는 거예요. 보호관. 그래서 보호관이 그 군 내 인권을 침해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인권의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말 군인들의 인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 인권 보호관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안관 같은 그런 건가요? 정말 그런 사람을 세우는데 군 인권 보호 그 위원장으로 이 군 인권 보호관을 그 위원장으로 세운다고 하는데 그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에서 5명 그렇게 위원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어떤 사람을 세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군 인권 보호관이 인권이나 인권 단체, 그다음에 정부, 야당 등에서 추진할 인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고 있는 인물이 군 복무의 경험이 전혀 없고 현재 군 인권센터의 소장으로 있는 이분은 동성애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태훈 씨라는 분이신데 이 임태훈 씨는 인권위에서 많은 일을 군대 그런 국방 행정문화혁신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대한민국 해병대 인권자문위원, 그다음에 국방부 군인 복무정책 상임위원,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1월 달에 그 변희수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그런 여군으로 자기가 군복무를 허용해달라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진행을 해주셨던 분이 이분이시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학문 선교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는데도 지금 앞장서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매년 30명에서 50명 이상 정도를 그런 선교를 통해서 학문 선교를 통해서 에이즈의 감염 확산, 그다음에 그러면서 전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군대의 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지금도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하면 고발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충분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 인권 보호관 시설을 굳이 만들어서 행정력, 예산 낭비, 그다음에 군 내의 그런 학문 선교가 인권으로 둔갑해서 우리 군인들의 그런 에이즈 감염률을 높인다는 거죠. 저도 아들을 둘이 있거든요. 5 중에 아들이 2인데 이런 군대라면 저는 못 보낼 것 같습니다. 차라리 외부에 차라리 민간 군인을 만든다고 하셔서 강하게 키운다고 하시면 차라리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정부에 어떻게 이런 기강이 해이해져 있고 정말 가서 어떻게 하면 에이즈 걸릴 수도 있는 이런 군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군대는 기강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군대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 군대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저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네, 많은 엄마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믿고요. 정말 이런 악법들을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혁명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이 하나 되어서 천만 애국 시민으로 국민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파주의 5 엄마, 너무너무 기특해요. 이렇게 젊은 엄마가 아이를 5명을 낳아서 잘 기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안연아 대표께서 얘기하신 그 군부의 동성애 심각하죠, 그죠? 네. 아이들을 어떻게 군대에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못 보내겠어요. 못 보내겠지. 저희가 자, 따로 만들까 봐요. 그냥. 그런데 이것을 원래는 국회 300명 중에서 야당에서 이 일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네, 하셔야죠.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탄생했죠, 우리가? 국민혁명당.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탄생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우리 안연아 대표 파주에서 아이가 5명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장차
아까 우리 송혜정 대표 네. 그 책 보셨죠? 네네. 이게 책입니까? 아니요, 음란물입니다. 엄난물이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전체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공산주의와 문재인 정부의 그런 좌파 성향을 가진 모든 그들의 행적인 줄 믿습니다. 아, 맞다. 야, 우리 안연아 씨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1년에 생겨서 이제 그걸 알게 되면서 야 이게 58개 전국에 58개나 있어. 이게 너무 이제 이 사실에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청소년 성문화센터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저희가 이제 지금도 조금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 성인용품 가게가 많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그게 단속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렇지, 맞아. 아 근데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떡하니 그 성인용품 야 거기서나 볼 수 있었던 성인용품 그런 남성 성기가 그대로 되어 있고 세상에. 예 뭐 온통 그 뭐 콘돔이니 뭐니 그냥 음란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심각하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 지금 젊은 20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페미니스트가 거의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놀란 게 이제 우리 딸도 이제 대학생이지만은 그 딸 주위에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고 네, 페미니스트들이 레즈비언 를 추구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 교육을 좀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지금 문제가 많지만 저는 지금 서울시 교육청 교육을 가장 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지금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나가서 이제 처음에는 순수하게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료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런 교육 시켜주시면 안 된다. 이런 외설적인 성교육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한 쾌락이 열려서 어렸을 때부터 성관계 하는 것을 즐기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학습권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순수하게. 네. 야, 근데 정말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답변은 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과목 이제 보건 교과서뿐만 아니라 뭐 사회, 그다음에 기술, 가정, 윤리, 역사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이런 성윤리 부분을 성인권, 성평등 교육, 젠더 교육, 사회적성 예, 그리고 성적 취향, 성별 정책에 다 집어넣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소위 이제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야. 네,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개념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네. 일부러 포르노에 노출시켜요. 그 포괄적 성교육의 그 핵심 개념이 일부러 포르노에 노출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성적 쾌락을 열리게 합니다. 그게 핵심 개념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성적 쾌락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피임 도구들이. 그러니까 피임 도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교과서에 각종 피임법이 뭐 20가지도 넘는 10가지도 넘는 그런 피임법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이 교육자들이 쇠뇌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저희가 외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이제 학부모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전문 그 우리 선생님을 우리가 모시고 가고 법률가도 모시고 가고 그리고 이제 동성애를 했다가 탈동성애로 이제 전환하신 분, 그다음에 성전환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 그런 큰 고통, 그런 고통을 겪으신 분들을 이제 함께 가서 설명을 했어요. 혹시나 그렇게 하면 좀 먹힐까 해서. 야, 근데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 이 분들은 이 과학적인 자료, 이게 전혀 이거를 반영을 하질 않아요. 아예 기가 막혀. 듣려고 생각을 하지 기가 않습니다. 그럼 바뀌어? 저도 이쪽에 뛰어들기 전에는 나랑 뭔가 그게 관련이 있는 것인가, 저희 기독교인들이 특히 뭐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것들을 맞아. 많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다 그랬으니까 이제 근데 부모님 세대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본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셨다는 거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털어내시고 정말 자녀 세대들은 더 많은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좀 부모님들 세대들이 더 감당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세대셨는데 그렇죠. 저희 어머님은 이제 둘을 낳으셨대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참 많이 후회하신다고. 어머님 본인도 이제 낙태를 한 명 하셨지만 그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예.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그 뭐 인구 절벽. 인구 절벽 1위 일위입니다. 1위고 올해 드디어 전체 인구가 1년에 2만 명 줄었습니까? 드디어 인구가 줄어드는 네, 많이.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애 안 낳고 그다음에 또 낙태 계속 생긴 애라도 또 낙태로 다 해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뭐 인구가 줄어들면 애 낳기로 유명한 중국 놈들이 애 많이 낳아가지고 한반도에 쫙 한 명씩 밀어 넣으면 이번에 뭐 저기 강원도에 뭐 중국 도시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나라는 중국 나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1년에 낙태하는 추정의 숫자가 총 얼마라고 생각해요? 몇 건이라고 생각해요? 낙태가 이루어지는 이게 산부인과. 현실적으로 이렇게 낙태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합법적이 아니었었을 때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걸로는 확인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의사분들이 추정하기로는 공식적으로 나온 것보다 훨씬 뭐 몇 배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숫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 요새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낙태죄가 그동안에는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낙태하는 게 죄라는 상황에서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낙태 입법 공백 상태니까 앞으로는 더 그리고 또 이제 미프진 같은 경우 수입도 얘기가 제약회사 이제 들어온 제약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시행이 되고 나면 아마 분명히 이제 정당하게 낙태를 하는 게 인정이 돼버리면 통계가 잡히겠죠. 예. 지금 내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1년에 30만 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30만 명이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죠. 그럼 나라 누가 지킵니까? 군대 누가 가고? 예? 그다음에 지금 다 큰 어른들 누가 밥 먹여 살려줍니까? 젊은 애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자 심각한데 다음에 또 우리 제주 우리 4.3 사건. 전공 과목이 무엇입니까? 네, 저는 먼저 이슬람 반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2018년도 5월 달에 예멘에서 568명. 알아. 나도 알아. 네, 그때 제가 출입국 사무소에 갔다가 네. 우연히 갔다가 제가 거기서 난민 신청하는 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바로 아스팔트로 뛰쳐나온 게 제가 이 시민단체가 생긴 그 그러셨구나. 네. 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놀란 상황이었고 이게 그 유럽에서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스팔트에 나와서 그때는 사실 이제 축산 그 트럭을 타고 나왔습니다. 이제 뭐 옆에 있는 거 그냥 트럭을 빌려가지고 마이크도 빌려서 그냥 무조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가장 놀랐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었어요. 청와대의 반응. 아니 이상하게 우리 자국민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그 저희 70만 그 청와대 청원도 무시하고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예멘 난민들은 현재 지금 다 인도적 체류로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떠나지 않고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육지에까지 가서 등록증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 놀랐던 게 이제 또 그 다음에 됐던 게 그 다음에 동성애 축제. 동성애 축제도 경찰들이 목포랑 광주에서 배를 타고 경찰들이 2,000명이 오는 거예요. 그 100명 그 퀴어 퍼레이드를 그걸 보호하려고. 그래서 온 그 호텔 이때가 다 경찰들 숙소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거를 계속 격려를 하고 계속 보호해 주려고 할까?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또 학생 인권 조례 제주도가 지금 전국에서 6번째 통과가 됐는데요. 그걸 또 이제 막기 위해서 또 엄마들이 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일상생활은 아스팔트에서 데모하는 걸로 지금 건 3년째 너무 필요하다 못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광화문에서 외쳐주시는 게 저희들은 정말 정말 너무 신나서 제가 그때 목사님 제가 네. 고백하는데요. 처음으로 발 뻗고 잤습니다. 그러셨구나. 제가 광화문에 와보고 처음으로 제가 너무 이 그 어깨에 눌린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러셨군요.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사람들은 대항을 안 하지? 왜 문재인은 왜 계속 이러고 있지? 나라는 이상해져 가는데 야 그런데 그 광화문의 그 인파와 목사님의 그 강력한 그 투쟁 야 정말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 힘을 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가 왜 안 나서냐 왜 목사님이 안 나서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많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만 딱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진짜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너무너무 이 어깨 근육이 다 좀 풀어졌어요. 제주도에서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4.3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냐면요. 왜 제가 그걸 막았냐면 인권 교육 때문에 제가 그걸 막았습니다. 사실은 인권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이권 사업이에요. 한 시간당 그 인권 강사를 하게 되면 10만 원의 돈을 받습니다. 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사파와 좌파 시민 단체들이 세상에, 참. 다 요것을 이미 다 꿰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나 통과시키기 전에 얘네들은 인권 강사 그 훈련센터를 만들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조례를 통과시킵니다. 그럼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강사들을 이제 내보내면서 학급 수별로 이제 공부를 이제 그 자기네들의 그 사상을 주입을 시키는데 저희가 인권 수업을 받고 나서 놀래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인권 침해가 심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가르칩니다. 참나. 이게 인권 강사의 현실입니다 지금. 도대체 참 북한이지. 북한.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예, 너희들 저기 뭐야 그 종교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성당 가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자, 손 들었어요. 한 명 손 들었어요. 이게 바로 인권 침해야. 세상에. 너희들은 앞으로 절대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말이야. 참 이게 바로 너희들의 인권이야, 얘들아.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희가 이것을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학생들 중에 어머니가 아주 우리 그 제주 교육 학부모였는데 그 대표가 아주 애를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 학생이 늘 가서 듣고 온 얘기를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엄마도 사실은 이 시민 단체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맨날 듣는 소리가 이승만에 대한 증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요 전교조 교사가 일부러 투입이 됩니다. 아하. 5, 6학년 담임을.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역사에 대해서 완전히 아이들의 그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이 시기가 아주 귀중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면 그 한 예입니다. 선생님이 딱 처음에 수업 시작하자마자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먼저다. 그런데 선생님은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얘라 이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막 뿌립니다. 그러면 애들은 이제 모르고 있다 듣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얘들아 니네 반장선거 잘해야 돼. 반장선거 하나도 그래야지 박근혜 같은 이상한 사람 안 뽑지.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전교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랬던 건 뭐였냐면 인권 교육을 한 달 내내 받아요. 혁신학교의 경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엄마들이요 바쁩니다. 절대 집에서 노는 엄마들이 없어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혁신학교가 좋은 줄 압니다. 여기 송파는 엄마들이 막 들어눕잖아요. 여기는 방과 후에 자기 대신 애들을 데리고 있어 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학교의 주 핵심이 뭐냐면 아이들의 인권교육을 빙자해서 아이들의 세뇌 사상교육을 합니다. 거기서 하는데 제가 실제 제가 목격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모든 시민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한 달 동안 인권교육을 내내 하고 있길래 뭐를 하고 있는가? 제가 몰래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처음에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제가 한 달 동안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제 와서 공부는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서 봤더니 처음에 딱 들어가는 데가 여자의 가발을 남자애한테 씌워줍니다. 허허. 그래서 이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 근데 말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 미쳤네. 여자가 되어보기. 그런데 아이들의 거기 피드백을 뭐라고 썼냐면 부끄럽다, 하기 싫다,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포스트잇 투성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그런 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아하. 그 다음 코스가 어디냐면 이제 3분 영화제, 60초 영화제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그 어떤 그 유튜브를 찍게 한 다음에 그 영상을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인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걸 한 달 동안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헌법에 무슨 몇 조 몇 항에 그걸 달달달달 애들을 외우게 해요. 어허. 그래서 내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운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 만든 영화의 내용은 어떠냐면 너가 내 인권을 침해했으므로 내가 너를 체포한다. 콩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질질질질 끌고 가는 게 그런 영상을 제가 본 거예요. 기가 막히네. 선생님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바로 하시는 얘기가 어머니 이거 교권 침해십니다. 교권. 허허.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권 침해 같은 소리. 이런.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아주 난리를 쳤어요. 근데 전교조가 또 성교육을 또 합니다. 허허. 성교육 그 강사를 불러요. 못된 거는 다 가르치네. 제주도 교육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그 성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그 문제를 냅니다. 어머니들 아이들에게 콘돔 자판기를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이, 참. 그랬더니 어머니들은 이게 신식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이제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어머니 에이즈와 동성애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엄마들이 그런가 또 이러고 있어요. 참 기가. 이게 바로 교육청 주관의 성교육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이들을 동성애와 그다음에 그 모든 나쁜 것들로 물들게 하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세뇌시키고 4.3 특히 4.3에 대해서 왜곡은 어떻게 하냐면 이승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들이 와서 어느 날 이러고 엄마 이승만 나빠? 이러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아니고 나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쁘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독재자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난 이런다. 그런데 이제 애들은 처음 이승만 그 대통령 이름을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각인을 시키는 거죠. 이야. 그래서 이제 아이들 사이에는 이승만 대통령 누나를 사진을 도려냅니다. 세상에.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야. 참. 제가 이걸 보고 열이 이만큼 맞았는데 이번에 교육청 자료, 제주도 교육청 자료에 어떤 자료가 있냐? 김달삼이가 평화회담의 주역이라고 그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KBS에다 또 세상에. 보내고 만역자를.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 남로당 얘기는 쏙 빼버리고. 아이고야. 그래서 참 그 이도종 목사님이라고 대전교회에 그 계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생매장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오로지 그 국가 폭력이다. 미친. 그런 얘기로 아이들을 선동하고 아이들을 국가에 대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아 그리고 잠깐 제가 잊어버렸던 얘기인데요. 제가 첫 번째 그 아스팔트 집회를 할 때 기자들이 이제 왔습니다. 네. 왔는데 저희가 애국가를 부르고 국회의원 경례를 하는데 기자들이 애국가를 안 불러요. 이게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기가 막혀.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의 힘입니다. 이 전교조 교사들은요, 애들도 안 가르쳐요. 난 월급을 어떻게 받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와가지고 맨날 학생 인권조례 그거 통과시켜라라고 피켓 들고 서 있고, 제2공항 반대한다고 피켓 들고 서 있고, 뭐 온갖 데모는 다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제2공항의 그 핵심줄 중에 뭐냐면 쌍십절이 마음에 설렌다라는 그런 네, 그런 거 제가 그 카톡 내용도 봤습니다. 야 정말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 너무 분개해서 이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목사님한테 이르려고 왔습니다. 잘했어. 아니 근데 이게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그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몇 번 있는데 그 정교조들이요 자기 친자식 있잖아요. 예. 친자식은
정교조 담임한테 교육 안 시키려고 일부러 골라서 담임을 정교조 아닌 사람한테 맡기려고 한대요. 그런 양심 불량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거기다가 또 이 정교조들이 그렇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걸 강조하면 가르치면서도 자기 친자식은 동성애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인간도 아니죠, 이놈들이 이거 도대체가. 어? 그렇게 동성애가 좋으면은 너 자식부터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은 전문 네. 과목이 저는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우리 이해양 대표님께서 거의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고 저도 배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출발하는 이제 그 시민 학부모 연합 단체이기 때문에 뭐 많은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제가 느끼기로는 진짜 교육이 가장 맞죠. 지금 잘못됐다. 맞죠. 그리고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고 그렇지. 이 성교육, 성윤리, 생명 부분이 네. 20년 넘게 이렇게 좀 지속돼 왔다는 것을 지금 가장 크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작년에 차별금지법이 없었다면 제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제 차별금지법 집회를 갔다가 네. 여러 가지 성윤리 부분에서 잘못된 거, 이 차별금지법, 이 성적 장 성별 정책,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죄라고 말씀하신 이게 있네. 그런데 이제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2001년에 그때 아하 시립 성문화센터가 그때 2001년에 생겨서 이제 그걸 알게 되면서 야 이게 58개 전국에 58개나 있어. 이게 너무 이제 이 사실에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청소년 성문화센터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저희가 이제 지금도 조금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 성인용품 가게가 많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그게 단속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렇지, 맞아. 근데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떡하니 그 성인용품, 야 거기서나 볼 수 있었던 성인용품 그런 남성 성기가 그대로 되어 있고, 세상에. 예, 뭐 온통 그 뭐 콘돔이니 뭐니 그냥 음란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심각하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 지금 젊은 20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페미니스트가 거의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놀란 게 이제 우리 딸도 이제 대학생이지만은 그 딸 주위에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고, 네, 페미니스트들이 레즈비언을 추구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 교육을 좀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제 문제가 많지만 저는 지금 서울시 교육청 교육을 가장 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지금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나가서 이제 처음에는 순수하게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료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런 교육 시켜주시면 안 된다. 이런 외설적인 성교육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한 쾌락이 열려서 어렸을 때부터 성관계 하는 것을 즐기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학습권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순수하게. 네. 야, 근데 정말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답변은 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과목 이제 보건 교과서뿐만 아니라 뭐 사회, 그다음에 기술, 가정, 윤리, 역사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이런 성윤리 부분을 성인권, 성평등 교육, 젠더 교육, 사회적성, 예 그리고 성적 취향, 성별 정책에 다 집어넣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소위 이제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야. 네,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개념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네. 일부러 포르노에 노출시켜요. 그 포괄적 성교육의 그 핵심 개념이 일부러 포르노에 노출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성적 쾌락을 열리게 합니다. 그게 핵심 개념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성적 쾌락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피임 도구들이. 그러니까 피임 도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교과서에 각종 피임법이 뭐 20가지도 넘는 10가지도 넘는 그런 피임법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이 교육자들이 세뇌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저희가 외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이제 학부모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전문 그 우리 선생님을 우리가 모시고 가고 법률가도 모시고 가고 그리고 이제 동성애를 했다가 탈동성애로 이제 전환하신 분, 그다음에 성전환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 그런 큰 고통, 그런 고통을 겪으신 분들을 이제 함께 가서 설명을 했어요. 혹시나 그렇게 하면 좀 먹힐까 해서. 야, 근데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 이 분들은
이 과학적인 자료 이게 전혀 이거를 반영을 하질 않아요. 아예 기가 막혀. 듣려고 생각을 하지 기가 않습니다. 약간 바뀌어야 돼.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그 지금 4개월에 걸치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학부모의 심정으로 계속 지금 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저번에 이제 너와라 TV 한 2번 나왔더니 우리 그 애국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청 앞에 좀 북적북적하고 아, 다행이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일주일이 되도록 기자 한 분이 안 나타나요 어떻게 밤을 새는데 그래서 저기 아스팔트 위에서 이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 기자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알려야 이 부모님들이 깨어나시고 하실 거 아닙니까 했더니 오늘 제가 펜앤마이크 오셔서 촬영에 가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뭐 2012년에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 이거 보면요 막 몸에 이양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몸에 치를 떨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예, 치가 떨려 치가. 이제 51개 조항이 있는데 학생인권 조례 안에 거기에 학습권은 하나예요 하나. 아유. 학습권은 하나. 그것도 뭐 별 볼 일 없는 학습권이고 그 나머지 거는 전부 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동성 간 성행위, 성전환 행위, 그리고 소홍서수자라는 개념 안에 이제 소아성애, 시체성애, 뭐 동물성애, 수간, 근친상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성서수자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좋은 말로 표현해서 성적 지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남자와 여자 이외에 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닐 수 있어라고 가리킨 게 성별 정체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성별 정체성을 아주 교묘하게 흐려놔서 우리 애들이 이제 그거에 지금 노출돼 있어요. 보건 교과서에 벌써 남자 여자 이외에 그러니까 그게 생물학적 성인데 생물학적 성 이외에 사회적 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닐 수가 있네. 난 남자였다가 저녁에 여자가 될 수가 있네. 하루에 성이 수십 번 바뀌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지금 노출되는 상황이 지금 교과서에 지금 인이 박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이야. 안 됩니다, 진짜. 기가 목사님. 막히는구나. 예, 진짜 이거는 정말 갈아엎어져야 될 지금 한국의 교육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서울교육청이 악한 인권 조례라던가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막지를 못하면요 전국으로 지금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쫙쫙 퍼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진심으로 뭐 다른 이념을 떠나서 뭐 좌파 우파를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나라가 엎어져도 교육은 바르게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바른 뭐 누가 되든 이 교육은 딱 중심을 잡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 기회에 이제 정치적인 중립을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지도자가 좀 나오셔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이 정치적 바람을 타지 않도록 우리 교육이 정치바람을 타지 않도록 이런 교육을 확실하게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학생인권 조례뿐만 아니라 이 조례금지법이 지금 만들어져야 돼요. 너무나 이 남발된 조례, 학생인권 조례가 지금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또 경악하고 놀란 거는 작년에 우리들이 그렇게 이제 알 듯 모를 듯 이제 그렇게 미혹된 상태가 있을 때 2012년 3월이었죠. 그러니까 2012년 3월에 딱하니 그 성평등 활성화 조례라고 해서 떡하니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12년에 학생권 조례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악한 조례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우리 학부모들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쫙쫙쫙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조례법을 이거를 폐지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이 악한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이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번에도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은 목사님 이 양성평등이 저희는 이제 성평등과 같은 개념인 줄 알았어요. 이 양자만 빼면은 성평등 그거 해야지 남자 여자 평등해야지 했는데 이게 영어로 딱 확인해 보니까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양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조금 섹스라는 말이 원래 영어로 남녀라는 그 단어예요. 그다음 양성평등은 섹스 이퀄러티예요. 남자 여자가 동등하게 차별 없이 잘 살자라는 양성평등주의인데 요걸 양자를 싹 빼고 성평등을 딱 하면서 이걸 젠더라는 단어로 싹 바꿨어요. 젠더 이퀄리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젠더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남자와 여자 이외에 사회적성이라는 게 교묘하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젠더라는 단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교 교육에 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닐 수 있어. 너는 아침엔 남자였다가 점심 때는 여자고 저녁엔 남자고
그러니까 아침에 바지 입었다, 점심때 치마 입었다, 저녁에 바지 입었다. 이렇게 성별 정책 완전히 그 헷갈리게 하는 그런 지금 그 단어, 문구, 표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 제가 또 심각하게 보는 거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예요.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 감수성이라는 단어 굉장히 듣기 좋잖아요. 야, 너 감수성 풍부한 사람. 옛날엔 굉장히 좋은 단어로 썼어요, 그게. 나는 감수성이 풍부해서 목사님 뭐 시 좋아하세요? 나 시도 좀 시도 많이 쓰고 싶었었거든요. 감수성 단어가 좋은 단어인데 여기다 딱 성인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감수성 하니까 좋으니까 성인지 그거 남녀 평등이니까 좋잖아. 그거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안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그 양성 결혼, 남녀 간 결혼하는 제도가 정상 제도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딱 짝지어주신 그 제도잖아요. 그런데 남녀 결혼 이외에 동성 결혼도 이거를 이해해야 네가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방향이. 미친놈들이야. 네. 미친놈들이야. 너 이거 동성 결혼 이거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 인권 침해고 평등권 침해고 너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와 여자 이 고유한 성을 해체를 시키면서 야, 이 사람이 남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 너 그거 인지 못하면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을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걸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것도 그 교묘하게 성주류화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걸 정책까지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 이게 바로 독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서구의 성혁명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한 서양 사대주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것을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깔끔하게 막아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자친구들 생각하면 진짜 한숨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아직도 한참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냥 당장 자기들 취업 어렵고 당장 생활 어려워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뭔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역사적인 개념이나 뭐 이념에 대한 거나 이런 게 애들이 전혀 없고요. 아무래도 이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20대는 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찬성해요? 다 동성애 하자.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전반적으로 좋게 얘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요. 세상에 진짜. 이런 정말 참나. 와. 그래요? 남녀를 떠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럼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슬람에 대해서는 일단 이슬람은 당연히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여론이 크고요. 이슬람은 당연히 안 좋아하는데 근데 나는 약간 평등적이 그런 주의자니까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대놓고 딱 그러지는 않고 뭐 걔네 위험하잖아 테러하는 애들이잖아 당연히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기는 합니다. 차별 금지란 용어라도 알고 있을까? 20대는? 솔직히 잘 모른다고 몰라. 봐야 됩니다. 진짜 네. 잘 목사님 모르. 그 이유가 있어요. 네. 20대 제가 이제 우리 딸이 23살이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딱 저기인데 비슷한데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교육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그 보건교과서나 모든 성교육 강사 그 지금 1년에 15차시를 받고 있거든요. 성인지 강사, 교육, 성평등, 성폭력 이런 강의를 15차시를 성성성 도대체. 네네네 15차시를 받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그런 고통 그거를 고통으로 가르쳐요. 네, 그거를 즐거움이나 축복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고통으로 가르치면서 낙태 피임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출산에 대한 겁을 먹어요. 일단 겁을 먹게 해요. 아이고야. 예, 겁을 먹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쫙 생각해 보면 그동안 뭐 강남 야간 성폭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이슈들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면서 그 남자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남자들이 그 일으키는 성폭력 사건을 아주 이슈 파이팅을 시켜요. 뉴스나 이런 데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에게 여성들에게 또 청소년 아이들에게 굉장한 공포심을 자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남성들에 대한 혐오감이 아주 극도로 높게끔 유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부장제를 굉장히 크게 외치면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끌어내립니다. 그렇지. 예, 왜냐하면은 뭐 집에서 아버지하고 갈등이 없는 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세대 그렇죠. 간의 그런 맞아요. 갈등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교묘히 이용을 해요. 이용하면서 아버지 이런 가부장제를 폐지해야 된다. 아버지 너희 힘들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확 올리기 때문에 애들이 결혼에 대한 로망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도 거부하게 되고 또 남자애들 같은 너무 이제 극진적인 페미니즘으로 계속 주입을 받기 때문에 남자애들도 여성들을 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좀 친하게 좀 하려고 하면 뭐 성추행이다, 성폭력이다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남자들도 여자한테 꺼리게 되고 그런 부추김 때문에 여성들이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맞죠? 아니 친구들이 오늘도 오면서 제 친구가 그러는데 여자들 페미들 때문에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대요. 뭐 하면은 이렇게 걸고 넘어지고 이런 게 되게 심하고 진짜 피해 의식을 정말 극대화시켜서 그거로 이제 남녀 갈등 굉장히 부추겼잖아요 이번 정부가. 네, 그런 게 진짜 심하고 또 제가 좀 걱정인 게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은 됐지만 그 시의회 110석 중에 102석이 민주당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견제를 하자 어떻게 하자라는 식으로 단체 메일을 이렇게 보냈던 게 기사화가 됐었는데 근데 또 이게 큰일인 게 이번에 서울시 정책을 그걸 결정할 1,000명의 서울 시민을 모집 중이라고 인터넷 그 게시판에 올라왔더라고요. 걔네 홈페이지에. 근데 이제 그 1,000명의 시민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 뭐 페미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더 국민의 이름으로라면서 또 푸시를 하려고 오세훈 시장을 방해를 하려고 그런 걸 모집 중이더라고요.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참 서울 시민분들 그 좀 정상적인 시민분들이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한국이 이슬람 국가가 되면은 원래는 이슬람하고 동성애주의자들하고는 사실 반대 아닙니까 원래는. 네, 반대죠. 그런데 어떻게 또 한국 와서는 그것들이 세트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또 맞아요. 참 또 웃기는 놈들이야. 그거 보면은. 짜고 그게 공산. 예. 그 절대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 돼서도 안 되고 또 동성애 국가 돼서도 안 되는데 유럽 보면 알잖아요. 유럽 그렇죠. 지금 유럽이 다 망했죠 사실은. 다 망했죠. 이슬람 애들이 들어와서 음. 너무나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 연합을 한 세력이 이슬람하고 동성애입니다. 그 애들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거기 지금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어떤 한 큰 목표를 위해서 둘이 아주 극과 극인 것도 연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성폭행, 성추행, 그다음에 뭐 그 참수당하고 그런 일이 이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것을 지금 그 인권 또 그놈의 인권 해가지고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 사원도 지금 대구에 지금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슬람은 교회를 못 세우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그렇죠. 우리도 상호주의해서 너희 나라에서 교회 세우면 우리나라도 대구에 세워주겠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아. 우리도 그런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런 조례는 안 만들고 이상한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 받아들여가지고 걔네들한테 지금 난민 그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 얼마나 세금 혈세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생기비 43만 2,900원 저희 지금 기초수급보다 더 많이 주면서 정말 그때 많이 붕괴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쟤들은 이슬람 국가로 가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슬람 선교사를 그러지 그 사람들도 파송할 때에 거기 보니까 정책이 뭐 별게 다 있더라. 결혼 정책, 이민 정책 있는데 일단은 한국 같은 이 비이슬람 국가에 가서 일단은 처녀들을 꼬셔서 결혼부터 해라. 이게 공식적인 선교 정책이야 내가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대학에 이제 등록해가지고 어려운 여학생들 그 돈 좀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살자 해서 일단 첫 애를 낳으면은 일단 자기 나라에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데려간대요. 근데 한국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이슬람 이민 선교로 오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마누라가 2명, 3명 있는데도 총각 증명서를 떼어준대요. 왜냐하면 그 ቁ란에 알라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나는 총각이라고 하니까 한국 처녀들이 그냥 다 넘어가가지고 애를 가지고 애를 뵈서 그다음 애를 낳아서 자기 이제 남편 나라에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보니까 세상에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인사로 나온단 말이야. 그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알라를 위해서 그랬다. 이걸 딱 끝이야.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막 그 한국 대사관에 탈출 신고를 하고 해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악한 것이 이슬람 집단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이제 이슬람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제가 학생인권 종합계획 뭐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지금 통과된 데가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슬람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학생인권 종합계획 안에 이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그 내용 안에는 그 이슬람 이런 테러 또 뭐 이런 이념 간의 갈등 이런 문제는 전혀 우리 애들에게 가르치질 않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보건 교과서라든가 사회 윤리를 다 한번 교과서를 봤는데 그 이슬람을 좋은 나라, 예, 좋은 나라, 여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뭐 이렇게 그런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그러면서 이슬람은 다처제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상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무방비적 세계 시민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자라서 아이들이 그 위험성을 전혀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쭉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은 정교조 선생님이라든가 누가 야, 외국인 무조건 받아들여서 우리 그래서 그 지구촌이라는 그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지구촌은 한 가족 이러면서 네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주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정말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는 하나하나 요소를 공부를 하셔서 전문가가 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까 이제 성교육 문제도 마찬가지로 더 한번 짚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신문에도 났고 잘 모르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모르시는 것들이 콘돔 교육을 하면서 콘돔 씌우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나나에 콘돔을 씌우고 청소년 선문화센터에 가면 정말 실지 그 모형과 크기에 거기에다 이렇게 씌우는 연습을 하는데 이게 무슨 대수야 필요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 생각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건너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얘들한테 콘돔 씌우기를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엄청 싫어하죠. 수치스러워, 창피해, 이거 내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열 몇 살짜리한테 그걸 시키게 하니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하고 나면은 야, 나 한 번 했어. 한 번은 힘들지만 2번, 3번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의 성격이 익숙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성적인 반응들이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고 우리는 알고 콘돔 교육에 찬성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처음은 애들이 알아도 될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미리 열어주면은 그게 2번, 3번은 쉽게 생각하게 되고 성관계를 아주 쉽고 간편한 문제로 생각하게 된다. 이 성관계라는 게 생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아주 도외시하게 되고 콘돔과 그런 교육을 피임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 성관계를 굉장히 그 가벼운 걸로 하나의 일종의 문화와 쾌락으로 느끼게 된다. 그렇게 하는 거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할 때요. 그 후보 중에 후보가 걸었던 현수막 중에 페미니즘 뭐 자기 대통령이 되겠다 했었던 분 공약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미프진. 생리대와 미프진을 무상 공급하겠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미프진이라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닐 뿐더러 암암리에 이제 불법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건데 그 미프진의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말 그 미프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좀
찾아보시고, 근데 또 좋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쁘다고 얘기한 그런 것들도 많으니까 찾아보시고, 자녀를 위해서 미푸진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저렇게 성에 대해서 문란하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기 때문에 그걸 접하는 시기가 점점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을 접했을 때, 그럼 학생이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낙태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낙태로 인해서 정말 반복되는 성관계, 반복되는 낙태로 인해서 불임 여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유리 씨가 공식적으로 TV 매체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낙태 수술하는 게 여자의 권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권리도 여자의 권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생산권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여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여기에는 남성도 없고 아이에 대한 인권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이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포괄적인 성교육을 하고 학생인권 조례 같은 그런 거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공교육에다가 무방비 상태로 아이들을 나누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뒤에까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때까지 현재까지 20년 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성교육이 포괄적 성교육의 개념을 핵심 개념을 갖다가 응용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성평등진흥원이나 여가부나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성교육 강사들이 이러한 그 콘돔 위주 이런 그 자위 예찬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크리스찬 엄마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 아이들 너무 이제 뭐 그 인터넷도 뭐 굉장히 외설되었고 미디어도 이렇게 열려 있는데 우리 아들 미리 가르쳐서 보호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시키려고 하는데 성강사 선택을 잘못하시면 일부러 해주면서 애들한테 이제 이렇게 알려줘 버리는. 잘못된 성교육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돼버리거든요. 기가 막혀. 네, 그래서 네. 우리 여성들이 전부 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솔직히 성교육 자체는 공산주의자들이 한국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성교육이 남발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에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위기가 이제 경제력으로는 저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작지만 따라올 수가 없죠. 기술면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를 대한민국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나라를 망쳐야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공산주의자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총칼 없는 성전쟁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이 주사파 거구들이 이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저도 이제 나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이제 철저하게 힘을 모아서 교육, 성교육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반격을 하면서 미래 대안을 만들어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안책에 대해서 네. 이제 한두 가지 주제가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네. 뭐 시민단체가 내가 한 자리에 다 모아봤더니 우파 시민단체만 네, 이것도 내가 최초로 한 모았는데 1,460개 단체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네. 모였는데 그 단체별로 다 자기들의 특정한 이슈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뭐 교통질서 지키기 뭐 등등 이제 다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각자 단체별로 아무리 활동해도 네. 안 돼. 안 돼요. 오히려 뭐 동성애 교육을 뭐 만약에 우파 시민단체가 뭐 1시간 했다 그러면 벌써 더 뛰어나가 버렸는데 벌써. 네. 이렇게 안 되니까 네. 제가 선포하기를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사파 국가 해체 북한 편입인데 그래서 8.15 대회를 저희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8.15 네네. 대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8월 15일 이 국민혁명은 한두 가지 주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는 정상적으로 해결할 그 선이 넘어버렸어요. 네. 이것도
혁명적 수준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면 이제 더 이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도저히 불가능.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는 거룩한 혁명을 통해서 모든 국가를 바로잡고 사회 현상을 바로잡고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8월 15일을 위하여 천만의 앱을 네. 천만 앱을 네, 네. 강화문 온 네. 앱을 조직하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시민단체도 단체별로 그동안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해봐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제별로 다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우리가 1000만 명을 조직을 해서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여기 대표님들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드신 분들은 반드시 핸드폰에 강화문 온 앱을 우리가 다 조직해가지고 네. 하나가 다 되어서 그날 우리가 거룩한 혁명을 통하여 국가 전체를 바로 새로 세워야 되고 윤리와 도덕에 대한 모든 기준을 새로 딱 세워서 네. 대한민국이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 그 단체별로 우리가 힘을 한꺼번에 딱 해서 안 그러면 좌파 못 이기거든. 좌파 못 이기고 이미 타락한 이 사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